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권리 분석 차례인데요. 권리 분석을 보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됐을 때, 그리고 그 경매가 낙찰되고 그 낙찰 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제 사실상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등기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됐을 때 그 말소 기준되는 권리 앞에 있는 선순위들은 뭐 효력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말소 기준 권리 다음, 보통 이제 근저당권이 되는데 근저당권 다음에 있는 그런 권리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냥 말소돼버리는, 촉탁 말소가 돼버리는 거죠. 다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에 있는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뭐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력이 유지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근저당권자가 뭐 대출을 실행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소 기준 권리 앞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금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당해세,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당해세 외에는 사실은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로서 매수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근데 저당권의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권은.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권 같은 경우는 유역지가 있고 승역지인데, 유역지는 내가 어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승역지는 제공하는 토지. 제공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공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멸하겠지만, 제공받는 토지는 유역지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차권,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소멸을 하죠.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단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무엇인가? 지상권은 말 그대로 그 땅을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지중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정 높이까지. 법에 뭐 어떤 저촉이 없는 특별한 높이까지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지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건물, 공작물, 수목업 같은 거를 그 토지에 이제 뭐 건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견고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 최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상권이 30년인데 20년 지상권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 보장 기간, 최소한의 지상권 설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30년이 보장이 된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맹지예요, 그죠? 맹지라는 것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맹지에 차량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토지를 일정 부분 뭐 지료 같은 걸 줘야 되겠죠. 지료 같은 걸 주고 잠깐 빌려왔는데, 그러면 내가 빌려오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지역권을 설정하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역지는 편익을, 그러니까 도로로서 편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역지는 도로로서 그런 어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거는 그 뭐 특약에 의해서 뭐 배제하거나 특약으로 뭐 이렇게 책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아니고요. 무조건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즉 바꿔서 얘기하면 토지 건물이 독일인 소유에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분리될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란 제도를 두게 됐어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경매는 넘어갔는데 동일 소유였다가 경매는 넘어가서
넘어갔는데 건물이 이제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면은 뭐 사회적 비용도 많고 그다음에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건물 낙찰받은 자의 사용 수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관습법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즉 토지 건물이 따로 소유자인데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죠. 그건 어차피 따로따로 소유자인 거를 알면서 서로 계약하에서 어떤 지상권이라든가 뭐 그런 임차권이나 그런 계약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이겠죠. 전세권은 뭐 사실은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거기서 거긴데 등기하면 전세권, 등기 안 하면 뭐 임차권인데 전세권은 이제 다만 전세권은 이제 물건이고 임차권은 뭐 임차권인데 뭐 다른 것은 뭐 크게 없고 다만 이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양수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필요비를 청구를 못 한다는 거. 임차권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가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물권법이나 민법을 지금 뭐 막 책을 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저기 어디야 그 법제처라든지 책을 한 권 사서 보세요. 책 한 권 없이 그렇게 뭐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전세권은 이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한번 볼까요? 등기대 임차권. 이제 등기대 임차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임차권은 사실은 이제 채권이지만 뭐 물건으로 봐주는 거죠, 이게. 등기하지 않는 임차권도 발음이 좀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옮겼어요. 집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오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을 비워주지도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꼭 필요한 거는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물건을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최우선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뭐 4천 얼마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경기지역 뭐 과밀 억제권은 얼마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뭐 2,500원 뭐 이렇게 3천만 원 보장해주고 최우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나 이런 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최우선 변제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건 이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 거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근저당권이나 물권하고 그 순위 동일. 예를 들어 갑구, 별구,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동일 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물권적 지위를 부여해서 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거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뭐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대항력이란 한번 볼까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말하는데 별도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의 인도, 뭐 주택의 인도나 뭐 건물의 인도나 똑같은 거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집을 안 비워주고 정당하게 안 비워주고 버팅길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이 뭐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나 공매로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전혀 쓸데가 없는 것이고, 대항력, 즉 전입신고 플러스 물건인도, 내가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거기다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비로소 생긴다. 근데 대항력은 언제 생겨?
전입신고를 하고 물건을 인도받은 다음 00시부터 생기는 거니까 그날 당장은 우선변제 효력이 생기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대항력 엔드 확정일자니까 그날 당장 생기는 건 아시죠? 이 길 00시부터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겨야지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니까.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 볼까? 가등기는 그냥 임시로 템포러리 짝퉁으로 짜가로 그냥 해놓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실체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라는 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건물 주인이 B라는 놈하고 B라는 자, C라는 자, D라는 자, E, F, G, H, I, J, K, L, M 계약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상을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행을 못하면 과실 책임 문제, 손배 책임 문제 뭐 이런 게 발생하겠죠. 건물이 중도에 멸실이 되거나 이런 위험 부담 또 책임 문제가 있고 만약 계약의 이행을 뭐 중도급까지 내서 착수를 했다면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A라는 사람하고만 계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B, C, D, H, I, J, K, L, M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다만 근데 그 계약상의 어떤 급부를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안 한다면 뭐 과실 책임에 따라서 손배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갖고 여러 사람이 의뢰가 들어오면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하는 거지 그 계약은 여러 사람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2중 매매, 3중 매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아무 씨잘데기 없는 권리니까 가처분이야 뭐 그래도 이제 어떤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딱 락을 걸어놓는 거라서 조금 어떤 이동에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지만 가등기는 아무 씨잘데기 없는 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을 때 즉 내가 매매 예약을 했어요. 오늘 매매 예약을 했어요. 이놈은 믿지 못할 것 같아. 주인은 못 믿을 것 같아. 다른 놈한테 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계약금을 주고 매매 예약을 해서 매매 예약에 그러니까 그 등기 원인이 이제 매매 예약인 거죠. 그죠? 매매죠. 매매 예약. 그리고 가등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뭐 중도금 내고 이제 근데 딴 놈한테 이게 돈을 조금 더 준대. 그래갖고 딴 놈한테 계약을 했어. 그래서 소송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원래 먼저 샀는데 네가 왜 임마 내 걸 가로채나 너 쓰레기질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야. 소유자하고 B 원래 내가 처음에 팔았던 놈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았던 놈 C 막 소송을 치고받고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B가 네가 먼저 샀기 때문에 넌 그리고 이제 중도금도 냈고 이행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중도금도 내고 네가 잔금만 내면 공탁 걸어놓고 네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뭐 이행 판결 같은 거 받아서 소유권 이행하라 이래서 딱 그 판결을 갖고 딱 가면 이제 그게 본등기로 딱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등기 다음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아까 말소 기준 권리 다음 권리들은 다 소멸하는 것처럼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다음에 설정될 것들은 그냥 다 날아간다. 본등기를 하게 됐을 때. 즉,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 점유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딱 락을 걸어 놓는 거죠. 자물쇠를 채워 놓는 거죠. 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을 못하게 이놈이 양아치들 할 것 같으니까 소유권을 넘기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걸어 놓는 거죠. 그죠? 그때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분묘기지권, 우리가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밑에 이제 그 조상을 모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만든 그런 묘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은 비슷한데 뭐 이제 제사 등을 막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을 점호하고 제사를 지냈으면은 법정지상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묘를 파헤치거나 못한다는 거죠. 그 분묘를 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묘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다만 분묘기지권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뭐 납골당, 뭐 기타 이제 뭐 분묘, 그다음에 이제 뭐
수목장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온 법률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 생긴 이후에는 분묘기 직권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고 등기는 사실상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등기법상 어떤 권리인데, 즉 소유권 말소 청구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권리의 어떤 심각한 침익적인 그런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예고하는 등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소유권을 너 이전 받았을 때 이걸 샀을 때 너 날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워닝해 주는 거죠.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고 등기 자체가 이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고 등기는 없어진 것 같아요.